땅속 깊은 세계의 아름다운 지하의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황룡동굴로 출발하는데, 오늘은 중국에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기다림 없이 빠르게 즐기는 황룡동굴 투어와 함께 유리 잔도를 길을 따라서 곳곳에 폭포수가 시원하게 내려주고요. 협곡 트레킹을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호텔 숙소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달려갑니다. 보봉호 VIP 유람선 투어를 하기 위해서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보봉호수는 인공호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즐기는 유람선은 과연 어떤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셔틀 버스를 타고 선착장으로 고고싱입니다. 바위산 사이를 유유히 떠다니며 장각의 또 다른 매력으로 푹 빠져보실게요. 그리고 아침이라서 산허리 중턱에 구름이 걸쳐 있고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보봉호수 투어는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자, 이미 유람선을 타고 산과 물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그리고 토가족 민요가 전통 민요, 그게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은은하게 들려오는 곡 소리에서 우리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물결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풍경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고요. 또 보여지는 길이는 2.5km, 수심이 72m. 아름다운 호수와 그윽한 주위 환경에 어울려 무릉원의 수경 중의 대표 작이라고도 하고요. 저 가마오찌 새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우리 앞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한편에 쇼를 보듯 우리는 생생 체험을 하고요. 보봉호 호수는 말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듯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으로 느껴보라고요. 이렇게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을 보면서 물이 어찌나 맑은지 조용하고 시원하고 딱 좋은 힐링의 시간이 아닌가 싶었어요. 호수 안에는 작은 섬이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기이한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살짝 운무가 끼어 있기도 하는 이것의 풍경은 마치 산수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장각의 웅장한 바위산들 사이사이
또 지금 보여지는 잔잔한 물결 위에 햇빛을 받아 윤슬이 반짝반짝 빛나며 자연이 만들어준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줄이고 마음으로 소통을 합니다. 보봉어는 댐을 쌓아서 물을 막아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위치는 장각의 시내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면은 보봉호수가 나오고요. 천연 절벽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중간에 물 위에서 바라보는 기암괴석 풍경은 너무 멋있고 토가족 여인들과 함께 또 사진 촬영도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요. 폭포가 인공 폭포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대협곡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웅장한 자연 속을 직접 내 두 발로 걸으며 트레킹할 수 있는 장각의 깊이와 스릴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트레킹이 시작되었는데요. 발 아래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절벽. 우리는 지금 대자연의 품속으로 걷고 또 걷습니다. 대협곡 유리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로 길이가 460m, 높이가 300m로 걸으면서 아찔한 체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오싹오싹합니다. 이 길은 단지 트레킹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며 저 대협곡 사이에 너무나 예쁜 에메랄드 빛 물이 흘러가고요. 이러한 자연 속에서 내 마음에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룡 엘리베이터도 보여지고요. 이리하여 장각에 여행을 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번지 점프대가 보여지고요. 간을 2개씩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하는지요. 이 지금 순식간에 들려지는 얘기로는 모두가 손전화를 가지고 잠시 순간포착, 젊은 아가씨가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순간 그 순간포착을 하기 위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저는 요 가운데를 못 걸어요. 벌벌벌 떨고 또 떨고 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남편이 부르면서 소리를 질러보아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겁쟁이인 나는 도저히 발 한 발 디뎌보고 다시 원위치 못 걸어갑니다. 또 단체 관광객들은 앞에서 가이드의 이 소리를 설명을 들어보면서 사진도 찍고 하지만 이 길을 유리다리를 건너서 어렵게 다시는 이런 유리다리가 나오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장각에 오면서 운동을 열심히 트레킹을 걷고 동네에서도 체력을 단련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썰매를 타듯이 내려가는 길을 통과해서 사진은 못 찍었어요. 보여지지는 않는데 저 하늘에 걸쳐 있는 번지 점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혀버리는 순간, 이제 대협곡 트레킹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트레킹 구간은 폭포가 또 흐르고 있고요. 2km에서 3km가 되겠고요. 계단 길도 있고 나무 태극 길이 있어서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곡 옆길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고 맑은 계곡물과 함께 절벽 숲을 또는 잔도 길을 이렇게 나무 태그가 잘 구간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걷고 걷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유리다리, 투명스러운 그 발바닥이 간질간질 무서워서 발 디딜 수도 없는 이곳만 없다면 저는 아무도 걱정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트레킹 출발하면서 씩씩하게 걷고 또 걸어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여지는 저 예쁜 에메랄드빛 물이 흘러내리고요. 비가 중간중간에 내리면 비옷을 입어주고요. 또 깨끗하게 흐르는 맑은 계곡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연 속의 치유가 바로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와, 에메랄드빛의 예쁜 물이 날 보러 왔니 하면서 반겨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에메랄드 빛 물속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시원해 보이고, 비옷을 거치고 사진도 찍고 걷고 또 걸어봅니다. 대자연의 길을 걸으며 나를 만나며 생각해보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포를 지나고 다리를 건너며 자연과 스릴을 함께 체험하는 입체적인 코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트레킹 코스는 각 구간별로 이렇게 잘 정돈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중국의 세상 문화가 이렇게 다르고요. 저 동굴을 살짝 지나쳐서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수록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자연의 숨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장각의 자연 속에서 빠져보지 않으실래요? 나무로 된 태극길이 이어지며 계곡 옆 절벽 아래로 걷는 이 힐링의 시간, 그리고 작은 시냇물과 바위 틈 사이로 물이 흘러오고요. 장각의 대협곡에서의 이제 유람선을 탑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겨울에는 고요한 적막함이 있다라는 인상적인 겨울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연은 소리 없이 우리를 치유하고 한숨 돌린 이 순간이 여행의 진짜 선물이 아닌 듯 합니다. 여러분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비가 온 바로 뒤라서 비가 살짝 그칠 때는 저렇게 물 위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온무가 피어오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잠시 복잡했던 내 머리를 식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는 가라! 이 보봉호스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 던져버리고 대협곡 속에서 던져버리고 좋은 희망과 내 건강을 해서 다음날 아침입니다. 좋은 청정 공기를 마시고 힐링했던 저녁에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는 황룡동굴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기념품 샵도 보고요. 이제 걷고 또 걸어서 황룡동굴은 장각의 관광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고 총 4층으로 이루어진 동굴입니다. 이 석회동굴은 1982년 한 농부가 발견해서 지상 4층 규모 동굴산으로 이루어졌고 총 면적이 20헥타르고요. 수직 고도가 165m 동굴로 정류 속 석순이 웅장하고 경이로운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가보실게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는 길에 어렸을 적 보았던 물레방아, 큰 물레방아가 물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룡동굴은 중국 10대 용암 동굴 중 하나로 총 길이는 7.5km고요. 높이는 140m에서 145m라고 볼 수 있고요. 황룡동굴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거는 마치 대자연이 수백 백만 년 동안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수록 여기가 진짜 용이 사는 곳일까? 저 천정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까? 황룡동굴은 비밀스러운 동굴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또 다른 동굴도 있고 강이 흐르는 향수화 강이 흐르고 크고 긴 이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은 보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동굴 안을 가로지르며 이제 억겹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석순과 정류석들의 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관광 코스는 유람선을 타고 돌아보는 코스가 있고 직접 산을 트레킹하는 코스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길은 그리 미끄럽지 않고요. 편안한 착화가 잘 된 신발만 신으면 괜찮을 듯 했습니다. 장각의 여행 중에서 자연의 감동을 한층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황룡 동굴이 아닌가 싶었고요. 석주, 석순, 정류석 등 각종 동굴의 기이한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며 4층에 올라가면 보험을 들었다 놓았다는 정류석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중국 위안으로 1억을 보험 들었다라는 설이 있기는 하는데요. 석회암 지하 동굴인 황룡 동굴은 2억 년 이상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고요. 약 15km 이상 탐방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탐방을 하고요. 한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되겠고요. 동굴 내부 지하 강에서부터 유람선을 타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화려하고 멋있어지는 동굴 속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정에는 거대한 정류석이 매달려 있고 마치 왕의 궁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곳은 지하의 궁전이라고 해야 마땅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술 담아놓은 항아리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대자연이 만든 지하의 궁전, 바로 여러분께서는 황룡 동굴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가 67.2m라고 할 수 있고요. 20만 년 이상에 걸쳐 자라난 대자연의 기념비 수천만 방울이 떨어져 수천 년에 걸쳐 자라난 석회암 기둥,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여기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장각에서의 3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장각의 하늘 아래 자연의 웅장함을 보았다면 땅속 깊은 지하의 세계에서 하나의 경이로움을 만나는 황룡 동굴을 보았고요. 수천만 년 전에 자연이 써 내려갔던 곳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